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질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특히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질이 체내에서 소화 흡수돼서 또 이것이 체내에서 운반되면서 우리 혈관의 여러 가지 이제 건강 상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특히 그 혈관의 건강과 관련돼서 중요한 고밀도 지단백질이나 저밀도 지단백질, 즉 지질의 운송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지질의 여러 종류가 있죠. 식물성이든 동물성이든 여러 가지 형태의 지질을 섭취하게 되면 중성지방을 섭취하고 그러면 지방산과 그리세롤로 분해되어서 소화 흡수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인지질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고 또 콜레스테롤이라는 것도 동물성 지방을 섭취할 때는 섭취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대부분의 지방은 결국 그 장벽을 통해서 흡수되면은 임파관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임파관에 들어와서 약간의 단백질, 즉 약 1%의 단백질과 단백질을 이 장벽을 통과하면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커다란 입자의 덩어리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운송하기 쉬운 형태의 커다란 입자로 만들어지는 것을 카일로마이크론, 즉 유미 지리비라고도 그러는데요. 카일로마이크론이라고 하는 형태로 커다란 이렇게 입자를 만들어서 둥근 형태의 입자의 형태로 임파관을 떠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 그 안에는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인지질 우리가 흡수한 것들이 이렇게 체내에 들어와서 임파관을 통해서 순환을 하다가 결국 어디로 들어오게 되냐면 혈류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임파관이 우리의 그 좌나 우 쇄골화 정맥, 쇄골은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쇄골 밑에 있는 커다란 정맥을 통해서 혈액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온 카일로마이크론은 이제 온몸을 떠다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성지방을, 특히 이 중성지방을 인체의 여러 조직세포로, 즉 뭐 여러 가지 지방조직, 근, 그 밖에 여러 인체의 조직세포로 이 중성지방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후에 한 뭐 2시간, 3시간까지는 이 카일로마이크론이 혈액을 순환을 하면서 중성지방을 여러 인체 말초 조직에 운반해주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남는 형태의 카일로마이크론 렘넌트, 즉 카일로마이크론 잔존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이제 간으로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카일로마이크론 잔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결론적으로 이 간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일부 지방산, 즉 긴사슬 지방산이나 글리세롤은 직접 장벽을 통과해서 문맥을 통해서, 즉 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직접 보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간에 집결한다고 하는 것이죠. 간이라고 하는 인체의 화학 공장에서는 이 지방을 그러면 여러 가지 보다 더 보내기 쉬운 형태, 운송의 형태로 이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혈류로 내보내게 되는데, 즉 이러한 간에 집결한 지방들을 이렇게 커다란 입자의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VLDL이라고 써 있는데요. Very Low Density Lipoprotein, 초저밀도 지단백질이라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것으로 처음 만들어내죠. 이렇게 만들어낸 VLDL은 혈류로 나가가지고 인체를 막 돌아다니면서 마저 이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인체의 여러 조직세포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죠. 인체를 계속 순환을 하면서 VLDL은 중성지방을 인체의 여러 조직세포로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크기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마침내 LDL로 변신하게 되는 거죠. LDL은 그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느냐, 계속해서 혈류를 따라 순환을 하면서 인체의 여러 조직세포로 이제 이 LDL이 하는 역할은 콜레스테롤을 운송해주는, 콜레스테롤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체의 말초 조직세포는 이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세포벽을 보수하기도 하고, 즉 세포벽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콜레스테롤 가지고 뭐 여기서는 저기네요. 간이니까 이를테면 성호르몬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형태의 그 콜레스테롤 재료로 해서 여러 수요체에서는 이 콜레스테롤을 쓰게 되는 것이죠. 즉 VLDL은 중성지방을 주로 운반해 주는 역할을 하고 LDL은 콜레스테롤을 주로 운반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다 클리어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또 이 간에서는 HDL이라고 하는 형태의 지단백질도 역시 만듭니다. 이것은 이제 단백질을 좀 더 많이 섞어가지고 단단하게 아주 더 작고 단단한 밀도가 높은 형태의 그런 입자로 만들어서 간 밖으로 내보내게 되죠. 간 밖으로 내보내게 되면 이 HDL은 간에서 만들었지만은 온몸을 순환을 하면서 콜레스테롤을 수거해가지고 콜레스테롤을 받아가지고 다시 간으로 이 콜레스테롤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커다란 화살표를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를 그린 이유가 간에서 HDL을 만들지만 간으로 일단 나온 HDL은 온몸을 순환을 하면서 콜레스테롤을 수거해가지고 간으로 다시 갖다 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 간에서는 HDL이 전달해준 그 콜레스테롤을 재처리해서 예를 들어서 담즙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거나 이런 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동물성 또 식물성 그 지방을 먹게 되죠. 그럼 동물성 지방이고요. 우유를 통해서도 유지방을 섭취, 동물성 지방이죠. 그다음에 뭐 이런 견과류를 통해서 그다음에 식용유 같은 걸 통해서 식물성 지방도 먹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는 뭐 치킨이죠. 치킨을 통해서는 동물성도 먹고 또 식물성 기름으로 튀겼으니까 식물성 지방도 먹는 거죠. 어쨌든 다양한 형태의 지방, 중성지방,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인지질. 뭐 인지질은 설명을 안 드렸지만 복잡하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인지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무기질인 인과 지질의 합성된 복합지질인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여러 광범위한 동물성 지방 동물성 근원으로부터 또 식물성 근원으로부터 또한 이 인지질을 섭취하게 됩니다. 자, 섭취하면 일단 어디로 직결하냐면 간으로 직결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간에서는 일종의 이제 우체국처럼 소포를 꾸립니다. 소포를 꾸려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듯이 VLDL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갖다가 가장 먼저 만들고 또 HDL이라는 것을 만들죠. 먼저 VLDL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은 이 VLDL은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중성지방을 싣고 가서 쭉 인체의 여러 말초 조직으로 보내지게 되죠. 그러면 인체 간 이외의 모든 그 조직 세포에서는 바로 이 중성지방 이것을 갖다가 또 분해해서 그 중에 나오는 또 이 지방산을 에너전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인체의 여러 조직 세포에 중성지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수송트럭이 VLDL이다. 그런데 계속 중성지방을 이렇게 전달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크기가 작아지고 밀도는 조금 더 높아진, 즉 지방을 내려놨으니까 밀도는 조금 높아지죠. 그러니까 very low density, 즉 초저밀도가 아니라 low density, 저밀도 그냥 지단백질이 되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이것이 온몸을 또 순환을 하게 되죠. 온몸을 순환을 하면서 얘가 하는 역할은 인체의 많은 조직세포로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간이의 모든 조직세포에 콜레스테롤을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LDL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사실 인체 내에서 지질을 전달하는데 특히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전달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에서는 VLDL도 만들지만 또 하나의 지단백질을 만드는데 단백질을 보다 더 많이 섞어서 정성 들여서 아주 단단한 밀도를 가지고 있는 HDL이라고 하는 거, 즉 High Density Lipoprotein, 즉 고밀도 지단백질 형태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것은 이제 간에서 일단 만들어서 나오게 되면은 물론 이것이 이제 HDL1
HDL1이나 HDL3 뭐 이런 자세히 들어가면 더 복잡하지만 그것까지 여러분에게 설명할 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HDL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 온몸을 순환을 하면서 이 HDL이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죠. 즉 이 콜레스테롤 혈관벽에 쌓인 이 콜레스테롤을 자기가 픽업해 가지고 받아들여서 간에 갖다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HDL은 혈관벽에 쌓이는 콜레스테롤을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혈관벽의 청소부 또 스캐빈저 이런 별명까지 가지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HDL로부터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전달받아 가지고 콜레스테롤을 간에다가 이렇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간에서는 이 콜레스테롤을 다시 담즙산이나 이런 형태로 담즙을 형성하는데 만들게 되고 그 결과로 혈관이 보다 더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갖다가 막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우리 HDL로부터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많은 양의 지방을 섭취해서 이런 것들이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더 많은 VLDL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 HDL이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싣고 더 많은 HDL이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싣고 온몸을 순환하죠. 근데 너무 많이 과도하게 인체가 필요로 한 이상으로 이게 체내에서 섭취하거나 또 간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이 HDL이라고 하는 놈은 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쌓는 이것처럼 콜레스테롤 벽에 막 쌓게 되는 것이죠. 즉 이 LDL은 혈관벽과 친화도가 높아서 이 자기가 완전히 포화되어서 인체 조직 세포로 보내주고도 남는 콜레스테롤은 이 혈관벽에 자꾸 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동맥경화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HDL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혈관벽에 쌓아놓은 콜레스테롤을 자기가 픽업해서 청소하는 역할도 하지만 LDL 보고 자기한테 넘겨달라고 하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넘겨받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많은 짐을 쓸데없는 쓰레기를 갖고 다녀? 나한테 전달해주면 콜레스테롤 쓰레기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인체에 꼭 필요한 거니까. 어쨌든 너무 필요 이상 많은 콜레스테롤을 갖고 있으면 그 짐을 다지지 말고 나한테 넘겨줘 그럽니다. 그러면 LDL로부터 콜레스테롤을 넘겨받아서 간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HDL이다. 그러니까 HDL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DL도 콜레스테롤을 인체의 여러 조직세포로 보내는 좋은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문제는 현대인의 식생활은 너무 과도한 이런 그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그런 식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LDL이 자꾸 많이 만들어지고 또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 수준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혈관성 질환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처럼 중성지방은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 세 분자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VLDL이 중성지방을 넘겨줄 때는 이 중성지방을 분해하는 지질 분해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이것이 분해되어서 이 조직세포로 넘겨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 간은 이 지단백질을 생산하는 또는 자기 몸 안에 들어온 지질을 소포를 잘 꾸려서 보내주는 그런 택배 회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저 택배 회사 겸 제조 공장이죠. 그래서 이 지단백질을 생산한단 말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VLD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LDL로만 표시했는데요. 이것이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운송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체의 모든 조직세포로 가서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넘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 조직세포는 이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세포벽을 형성하거나 인체 세포기관에 여러 이제 세포벽을 형성하는데 콜레스테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예를 들면은
남자의 정소나 여성의 난소 같으면은 뭐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같은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해서 만드는 호르몬을 만드는데 이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해서 만들게 되겠죠. 어쨌든 이 콜레스테롤은 여러 수요처가 있다.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이 간에서는 VLDL 또 이것이 변한 LDL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VLDL이죠. 그래서 VLDL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HDL도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HDL도 만들어지면 이 HDL은 역시 혈관벽에 쌓이는 콜레스테롤을 싣고 픽업하고 그 다음에 이 LDL로부터 콜레스테롤을 넘겨받아서 다시 간에 갖다 주면은 간에서는 이 콜레스테롤을 재처리하게 된다. 이런 그 구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지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 앞으로도 돌아가서 만약 이 들어온 지방들이 간에서 지단백질로 가공 처리돼 소포가 꾸려지지 않고 그냥 막 혈액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으로 그냥 막 들어오면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기 때문에 혈액의 흐름에 의해서 지질이 잘 떠내려가지 않죠. 즉 물과 기름은 겉돌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제대로 이 지질을 운송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지질이 막 혈관벽에 다 쌓이게 되죠. 더구나 뭐 혈압이라도 높다면은 이건 뭐 더 쉽게 마치 흑선으로 지질을 막 혈관벽에 바르는 것처럼 돼서 혈관벽에 지질이 막 덕지덕지 달라붙게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운송할 수 없고 혈관벽은 쉽게 망가지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뭐 10살도 되기 전에 동맥경화로 다 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질 또 콜레스테롤 등은 그 콜레스테롤과 같은 이런 지질, 중성지방은 그 자체로는 혈액에 의해서 운반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에서는 혈류로 내보내기 전에 들어온 지방을 단백질로 코팅을 해가지고 합성을 해가지고 지단백질이라고 하는 운송 수단으로 이것은 이제 수용성 상태가 되니까 쉽게 혈액의 흐름에 따라 잘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둥근 입자의 덩어리로 만드는데 그것을 갖다가 지단백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리포 하면 지질을 뜻하는 것이고요. 프로테인 하면 단백질이죠. 그래서 지단백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복 상태 중에는 VLDL, LDL, HDL 세 가지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밥을 먹지 않은 상태의 혈액 중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이나 지질을 중성지방을 주로 체크하게 되죠. 그런데 공복 상태라고 하면 밥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카일로마이크론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서의 슬라이드로 다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이게 장벽을 통과해서 임파관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약 2-3시간 동안 이 카일로마이크론이 혈액을 돌면서 자기가 싣고 있는 중성지방을 일단 급한 대로 인체의 여러 조직세포로 보내지게 되죠. 그래서 남는 카일로마이크론 잔존물이 간으로 보내지게 되고 그렇게 돼서 간이 다 픽업해서 이 카일로마이크론 잔존물을 수거해서 이것을 재처리해서 이제 VLDL, HDL을 만들기 때문에 식후에 뭐 시간이 한참 경과된 상태에서는 이제 혈액 중에는 카일로마이크론을 발견할 수 없고 혈액 중에는 VLDL, LDL 또 HDL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복 상태 식후에 시간이 경과된 상태에서는 이 세 가지 지단백질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LDL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안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콜레스테롤 또 중성지방 그다음에 인지질 이런 것을 자신이 싣고서
인체 여러 조직 세포로 자신이 싣고 있는 이 영양소를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HDL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데 이 초저밀도 지단백질 이건 중성지방을 주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very low density 밀도가 아주 적은 그런 지단백질이다 해서 VLDL하고 대시 C 하는데 이 C를 바로 콜레스테롤이죠. 그래서 VLDL의 형태로 운반되는 콜레스테롤이 있고 그 다음에 저밀도 지단백질의 형태로 운반되는 콜레스테롤은 low density lipoprotein에서 LDL-C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많으면 설명드렸듯이 콜레스테롤 혈관벽에 쌓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LDL 콜레스테롤을 나쁜 콜레스테롤이다. 콜레스테롤 자체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많이 실려 있느냐에 따라서 이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도 되고 좋은 콜레스테롤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밀도 지단백질 형태로 실려 있는 콜레스테롤을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고 high 높다는 뜻이죠. density 밀도가 높고 리포프로테인 지단백질이다 이거죠. 그래서 HDL-C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이제 동맥경화 예방 인자라고 얘기를 또 하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이렇게 천사로 표시되어 있죠. 반면에 LDL은 이렇게 데빌, 악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LDL이 사실은 꼭 필요한 것이죠. 콜레스테롤 인체의 여러 조직세포로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러나 임상 수준 이상으로 어느 수준 이상으로 너무 지나치게 높으면 이 LDL은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 중에는 총 콜레스테롤 우리가 이제 건강 검진을 보면 뭐 중성지방의 혈 수치도 나오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나오는데 TC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콜레스테롤인데 이것은 혈액 중에 존재하는 VLDL-C 즉 초저밀도 지단백질에 실려 있는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단백질로에 실려 있는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HDL에 실려 있는 콜레스테롤 이렇게 세 개를 다 합한 값이 총 콜레스테롤이죠. 물론 이 총 콜레스테롤 수준이 너무 높으면은 이게 동맥경화의 위험 인자가 되는 것이고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 이 상대적으로 H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잘 혈관이 청소되고 있다.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HDL 콜레스테롤이 무한정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다음 슬라이드 설명드리겠지만 어느 수준 이상 높은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만 동맥경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고 상대적으로 LDL 이 수준이 지나치게 높으면 동맥경화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LDL-C 수준은 예를 들어서 100mg 퍼센트 혈액 100ml당 100mg 이하로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예를 들어서 160mg 뭐 그 이상 높아진다 하면 동맥경화 위험성이 매우 높아져서 이것은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수준이 되는 것이죠. 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이 지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